보나랑 코잠 친구들, 안녕하세요. 보나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코 잘 준비 되었나요? 자리에 누워서 몸을 편하게 하면 몸은 키가 쑥 클 준비를 해요. 두 눈을 감고 동화를 들으며 잠들면 마음도 생각주머니도 커지지요. 자, 이제 몸도 마음도 멋지게 예쁘게 자랄 시간이에요. 눈을 살며시 감아보아요. 그리고 보나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꿈나라로 출발! 들려줄 동화는 우렁이 각시. 옛날 어느 시골에 한 총각이 살았단다. 어느 날 총각은 풀이 우거진 밭을 갈고 있었어.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들어 혼자 중얼거렸지. 이 밭을 읽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그랬더니 어디선가 조그만 소리가 들려왔어.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깜짝 놀라 둘러보니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지. 틀림없이 사람 목소리였는데? 잘못 들었나 싶어 총각은 다시 한번 말했단다. 이 밭을 읽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총각은 깜짝 놀랐지만 계속 말을 주고받으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 이 밭을 읽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이 밭을 읽어서 누구랑 먹고 살지?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커다란 우렁이가 있지 뭐야. 우와, 그 우렁이 참 크기도 하네.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물동이 속에 넣어두었어. 다음 날 총각은 아침 일찍부터 논에 나가 일하다가 점심밥을 지어 먹으러 집에 왔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잘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잘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지. 하지만 누가 밥상을 차려놓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루는 들로 일하러 가는 척하고 집 귀퉁이에 숨어서 엿보았어. 그랬더니 글쎄 물동이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밥상을 차리고는 다시 물동이로 들어가려는 거야. 총각은 얼른 나와서 아가씨의 소매자락을 꽉 붙잡았어. 나랑 같이 삽시다. 아직 때가 안 되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니 그때 같이 살아요. 때는 무슨 때?
그냥 같이 삽시다. 총각이 계속 때를 쓰니 아가씨는 하는 수 없이 총각이랑 같이 살기로 했지. 둘은 결혼을 하고 신랑 각시가 되었어. 하루는 각시가 새참을 들고 가는데 저 멀리서 원님이 마을을 둘러보며 오고 있었지. 각시는 얼른 숲을 속에 숨어 원님이 지나가기만 기다렸어. 하지만 각시가 얼마나 예쁜지 숲을 속에서도 빛이 나지 뭐야. 저기 환하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원님의 말에 포졸 하나가 냉큼 달려가 살펴보았지. 그러고는 숨어있던 각시를 원님에게 데려왔어. 저의 각시를 당장 놓아주세요. 저 멀리서 신랑이 달려오며 소리쳤지만 원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각시는 신랑을 안심시키며 조용히 속삭였어. 새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저를 찾아오세요. 원님은 포졸들을 시켜 각시를 말에 태우고 관아로 데려갔어. 신랑이 울며 불며 각시를 쫓아갔지만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지. 원님은 각시에게 날마다 귀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 하지만 각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쁜 미소를 보여주겠소? 원님이 애타게 묻자 각시가 슬며시 말을 꺼냈어.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관아에 마을 거지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세요. 원님은 곧바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지. 한편 신랑은 며칠 동안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지. 사랑하는 각시를 원님에게 뺏기다니. 하염없이 슬퍼하던 신랑은 번뜩 각시의 말을 떠올렸어. 맞아, 새털로 만든 옷을 입고 찾아오라고 했지? 신랑은 기운을 차리고 밤새도록 새털옷을 만들었어. 신랑은 새털옷을 입고 관아로 갔어. 관아에서는 거지들을 위한 잔치가 한창이었지. 신랑이 관아로 들어서자 각시가 활짝 웃었어. 원님은 늘 울상이던 각시가 새털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웃자 깜짝 놀랐지. 내가 저 새털옷을 입으면 각시가 나를 보고도 웃어주겠구나. 원님은 신랑에게 옷을 바꿔 입자고 했지. 그래서 새털옷을 갈아입었어. 그리고는 각시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그때 각시가 신랑에게 눈을 찡긋했어. 원님의 옷을 입은 신랑은 재빨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 여봐라, 저 새털옷을 입은 거지를 내쫓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가라. 포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원님을 밖으로 내쫓았어. 신랑과 각시가 심술궂은 원님을 제대로 골탕 먹인 거지.
그 뒤로 신랑과 각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야기 주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 도령이 살았어요. 도령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을 정도였지요. 도령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댔어요. 또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런데 도령은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남에게 들려주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지요. 도령은 그 주머니를 벽장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어요. 그렇게 주머니 속에 꼭꼭 갇힌 이야기들은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해 모두 귀신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어느덧 도령은 장가갈 나이가 되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하인이 도령의 방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그런데 방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네. 방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지? 그 소리는 벽장 속에서 나고 있었지요. 하인이 벽장 문을 열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가두어두고 장가를 가겠다고? 내일 도령이 신부집에 간다고 하니 우리가 길목에 숨어 있다가 도령을 혼내주자. 나는 독이 든 배가 되어 도령이 먹게 해야지. 나는 독이 든 산딸기가 되어 도령이 먹게 할 거야. 나는 독이 든 샘물이 되어 도령이 마시게 할 거야. 나는 바늘방석이 되어 도령을 콕콕 찌를 거야. 나는 독뱀이 되어 도령을 꽉 물어야지. 하인은 깜짝 놀라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도령이 장가가는 날 아침, 하인은 도령과 함께 길을 나섰어요. 도령이 구불구불 산길로 들어서는데 커다란 배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커다란 배를 보니 도령은 군침이 돌았지요. 배가 참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구나. 잘 익은 것으로 하나 따오너라. 안 됩니다. 어여쁜 신부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늦기 전에 서둘러 가시지요. 하인은 말고삐를 당겨 그 자리를 얼른 지나갔어요. 도령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또 한참 가는데 길가에 맛있어 보이는 산딸기가 보였어요. 이 가을에 웬 산딸기냐? 얼른 가서 산딸기 한 주먹만 따오너라. 어휴, 신부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이 많을 텐데 뭐하러 지금 드시려고 하십니까?
하이는 도령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을 빨리 몰아 길을 지나갔지요. 도령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옹달샘이 보였어요. 마침 목이 말랐는데 잘 되었구나. 어서 가서 샘물을 한 바가지만 떠와다오.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아무 물이나 드셨다가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이는 도령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얼른 길을 나섰지요. 드디어 도령이 신부집에 도착했어요. 신부집 마당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지요. 도령이 신부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였어요. 아니, 도련님 방석이 바늘 방석이잖아. 하이는 급한 마음에 도령을 확 떠밀었어요. 그 바람에 도령은 발라당 넘어지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우스워서 깔깔깔 웃었어요. 도령은 화가 났지만 꼭 참았어요. 밤이 되자 도령과 신부는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인이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련님, 저리 비키세요. 어서요. 어서 비키세요. 하인은 다짜고짜 이불 위에 칼을 휘둘렀어요. 세상에, 독뱀이잖아. 도령은 정신을 잃은 독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이는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도령에게 해주었어요.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도령은 하인에게 큰 상을 주었어요. 그리고 꽁꽁 묶어두었던 주머니를 활짝 열어 이야기들이 세상을 훨훨 돌아다니게 해주었어요. 그 뒤로 도령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주머니 속에 가두면 나쁜 귀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꼭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대요. 그래서 동네방네 재미있는 이야기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는 호랑이와 곶감. 깊은 산속에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나무도 바위도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지요. 호랑이는 며칠 동안 먹이를 찾아 헤매었지만 먹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뱃속이 꼬르륵 꼬르륵. 산에서는 먹이를 찾기 힘드니 마을로 내려가서 찾아보아야겠군.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어슬렁어슬렁.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마당까지 왔지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엄마가 이야기했어요. 얘야, 자꾸 울면 호랑이가 온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었어요. 아니, 내가 온다는데 무섭지도 않나? 또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고 간다. 그러자 아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었어요. 헤헤헤, 역시 내가 무섭긴 한가 보군. 하지만 아이는 다시 더 크게 울었어요. 얘야, 자꾸 울면 호랑이한테 던져준다. 아이, 그저 알아. 더 울어라, 더 울어. 내가 한 입에 꿀꺽 잡아먹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아이는 더 크게 울었지요. 바로 그때 옛다 곶감, 이제 울음을 그치거라 하자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곶감이라. 처음 들어보는 녀석인데 나보다 더 무서운 녀석인가?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런데 그때 소를 훔치러 소도둑이 들어왔다가 뒷걸음질 치는 호랑이 엉덩이를 보고 소인 줄 알고 호랑이 등에 훌쩍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이게 뭐야? 곶감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며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소도둑은 헤헤, 소를 아주 잘 골랐어. 기운이 넘치는군. 그렇다고 내가 떨어질 것 같으냐? 하며 호랑이의 목을 꽉 붙잡았어요. 호랑이는 곶감아, 제발 떨어져라. 하며 날이 밝을 때까지 뛰었지요. 소도둑은 그제야 타고 있는 것이 호랑이인 것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떨어질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마침 저 앞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호랑이가 나무 옆을 지날 때 재빨리 나뭇가지에 매달렸어요. 그러고는 나무 아래에 있는 구멍 속에 쏙 숨었지요. 호랑이는 등이 가벼워지자 그제서야 멈추었어요. 휴, 살았다. 곶감이 떨어져 나갔군. 하며 털썩 앉았어요. 그때 토끼가 뛰어와 호랑이님, 왜 사람을 태우고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사람이 아니라 곶감이라는 녀석이 올라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단다. 아닌데. 분명
사람이었어요. 저 나무 구멍 속에 숨어 있는걸요? 하며 나무 구멍으로 다가가 호랑이를 보고 섰어요. 그러자 소도둑은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온 토끼의 기다란 꼬리를 꽉 잡고 잡아당겼어요. 토끼는 아이고 아파라 내 꼬리 하며 앞으로 가려 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아이쿠, 곶감이 다시 나오려나 보다. 하며 재빠르게 도망갔어요. 토끼는 아파서 팔짝팔짝 뛰다가 꼬리가 뚝 잘려서 뭉툭해졌어요. 내 꼬리 하며 울며 도망갔어요. 이때부터 토끼의 꼬리는 짧아지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은 빨개졌대요. 그 뒤로 소도둑은 호랑이가 무서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대요. 호랑이는 곶감이 올까 무서워 마을에는 내려가지 않았답니다.